식당에 갔을 때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어하시는 직원분들한테 마음이 쓰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비빔밥을 먹으러 갔을 때 나이 어린 직원분이 엄청 고생하시는 걸 보고 옆에 베스킨라빈스에서 마카롱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나갈 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씩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순간 상대방의 힘듦을 내가 잠시 나눠 가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이 공감이라는 감정에 대해 조금 깊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타인의 마음을 잘 읽는 것이 정말 선함과 연관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IQ가 높으면 좀 더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추론 능력이 높다고 이야기하죠. 그치만 우리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드는 건 EQ입니다. EQ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그 에너지를 관계와 성취로 연결하는 정도를 평가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EQ의 핵심 요소를 5가지로 설명해요. 자기인식, 자기조절, 동기부여, 공감 능력, 사회적 기술. EQ가 높은 사람은 대체로 이 5가지 요소를 잘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처럼 좀 예민한 감각을 가진 HSP들은 EQ가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EQ가 높은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더 선한 사람일까요?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 질문은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를 3가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 능력이 우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아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정서적으로 공유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도덕의 출발점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상대방의 고통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지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정서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도덕적인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기심이나 화, 욕망 같은 유혹을 느낍니다. EQ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절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옳은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더 크기 때문에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달라져요. 도덕은 고립된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EQ가 높은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무엇이 균형을 깨트리는지, 어떤 행동이 전체에게 해를 끼치는지 직관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이 통찰력이 결국 더 나은 도덕적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나의 EQ가 높은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학계에서 유명한 공신력 있는 검사가 2가지 있습니다. 사실 HSP이신 분들은 내가 타인의 감정에 공감을 잘 하는지, 자기 통제력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때때로 그로 인한 선함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데 일조하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하시기도 하실 텐데요. 그로 인해 타인의 감정에 나도 모르게 동화되고 공감하는 게 힘들다면 마음의 경계를 세우고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심리적 거리두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타인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분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밀려올 때 이건 내 감정이 아니라 저 사람의 감정이야 라고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를 보호하는 방어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타인과 교류하는 상황에서 관찰자 시점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한 발짝 뒤에서 그 상황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공감의 내용을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공감을 할 때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을 돕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어요. 꼭 함께 슬퍼해주는 것이 진정한 공감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하되 감정을 담는 그릇까지는 내어주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해요. 상대방에게 일정 이상의 에너지를 내어주는 건 선택사항이라는 걸 자주 되새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거나 감정의 소모가 큰 장소를 피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혹은 쇼핑몰 같은 장소를 피하고 에너지를 지나치게 뺏는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에게 공감할 줄 모르고 경청할 줄 모르고 자신이 잘못한 것까지 모두 남 탓으로 돌려버리는 일종의 힘든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좋겠죠. 우리는 타인에게 공감하는 예쁜 마음을 잃지 말되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씩 나를 보호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